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릭 슈밋과 크리스토퍼 응후엔의 그 대담 자료를 가지고 AI의 현재 또 미래를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 뭐랄까 오픈소스랑 폐쇄형 모델 경쟁이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부상 이런 것들이 앞으로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핵심만 빠르게 한번 짚어보죠. 준비되셨나요? 네. 이 대담이 단순히 기술 경쟁만 다루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거, 지정학적인 파장까지도 넓게 보고 있거든요. 특히 그 에릭 슈밋은 오픈 소스가 결국엔 이길 거다. 이런 확신이 되길 강해요. 아, 그래요? 네. 예전에 그 유닉스 개발 경험을 들면서 개방성이 어떻게 혁신을 만들어 왔는지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그의 주장이 그냥 기술 공개가 좋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지식재산권 이런 거에 익숙한 시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개방을 해서 표준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자기들만의 기술, 그러니까 소위 방어 가밍한 해자 이걸 만드는 전략이 더 성공적이었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네, 그 아주 구체적인 예로 최근에 화제가 됐던 중국의 딥시크 모델을 주목해야 돼요. 아, 딥시크요? 네, 슈미 씨 보기에 언론은 자꾸 훈련 비용 500만 달러 들었다. 이런 데만 집중하는데 사실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가 핵심인데요? 기존 모델 라마3 같은 걸 증류, 디스틸레이션 하고 또 오픈 AI 기술을 써서 훨씬 큰 가치를 만들었다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증류라는 건 더 작은 모델이 큰 모델 성능을 따라하도록 훈련시키는 걸 말해요. 아하, 그렇군요. 그런데 그 가중치 공개보다 더 중요하게 본 게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모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훨씬 깊게 이해하고 엄청 빠르게 따라잡거나 개선할 길을 그냥 열어준 셈이에요. 그래서 슈밋은 이게 앞으로 중국은 오픈소스 AI, 미국은 폐쇄형 AI 이런 구도를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와, 그렇군요. 딥시크가 개발한 새 알고리즘도 좀 흥미롭던데요. 미세 조정 단계를 생략한다고요? 네, 그것도 물론 중요한 혁신인데요. 근데 오픈소스 특성상 경쟁자들이 바로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아, 금방 따라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딥시크 자체의 기술 우위는 오래 못 갈 수도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중국에서 나오는 오픈소스 AI 혁신의 어떤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인 거죠. 그렇다면 오픈소스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텐데요. 누구나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위험성도 같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안전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슈밋도 그 점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들은 안전에 엄청 투자하잖아요. 근데 오픈소스는 이걸 나쁜 마음 먹은 사용자가 어떻게 쓸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쵸. 특히 모델이 복잡해지면서 설계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능력, 그 창발적 행동, emergent behavior이라고 하죠. 이게 생물학이나 사이버 보안 쪽에서 위험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슈밋은 AI 기술이 방어보다 공격에 더 유리하게 쓰일 수 있는 공격 우위 상황, 이걸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한번 뚫리면 막기 힘든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미래 예측으로 좀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AGI, 일반 인공지능에 대해서 슈밋이 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죠. 3년에서 5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니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는 딥러닝 이런 강화학습에 합쳐지면서 AGI로 가는 길이 이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이나 코딩처럼 현실 데이터 제약이 좀 적은 분야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AI가 혼자 학습하고 발전해서 인간 최고 수준, 아인슈타인급 발견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가 정의하는 AGI는 모든 분야에서 상위 10% 인간보다 뛰어난 박식가, 폴리메스인데 이게 빠르면 3, 5년, 늦어도 6에서 10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예측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예전 기술 발전 속도랑은 완전 다른 시간 압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발전 이면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고민도 좀 깊어 보였어요. 헨리 키신저와 같이 쓴 책 제네시스 내용인데요. 아, 네. 키신저가 그랬죠. AI 같은 새로운 지능을 사회에 통합하는 문제를 기술자한테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네. 예를 들어서 AI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아이들의 어떤 정체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효율성을 높인다고 파리 전체를 AI가 통제하면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할 대상조차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요. 인간의 존엄성, 선택권 문제를 아주 깊이 우려했어요. 특히 청소년기에 미칠 영향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봤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담이네요. 자, 당신을 위해서 이 대담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오픈소스 AI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거, 특히 중국의 부상이 눈에 띄고요. 그렇죠.
미래 예측으로 좀 넘어가 보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AGI, 일반 인공지능에 대해서 슈밋이 꽤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네, 그렇죠. 3년에서 5년 안에 가능할 수도 있다니 좀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그는 딥러닝이랑 강화 학습이 합쳐지면서 AGI로 가는 길이 이제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특히 수학이나 코딩처럼 현실 데이터 제약이 좀 적은 분야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AI가 혼자 학습하고 발전해서 인간 최고 수준, 아인슈타인급 발견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가 정의하는 AGI는 모든 분야에서 상위 10% 인간보다 뛰어난 박식가, 폴리메스인데 이게 빠르면 3, 5년, 늦어도 6에서 10년 안에는 가능하다고 예측하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예전 기술 발전 속도랑은 완전 다른 시간 압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술 발전 이면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고민도 좀 깊어 보였어요. 헨리 키신저와 같이 쓴 책 제네시스 내용인데요. 아, 네. 키신저가 그랬죠. AI 같은 새로운 지능을 사회에 통합하는 문제를 기술자한테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네. 예를 들어서 AI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아이들의 어떤 정체성 문제라던가 아니면 효율성을 높인다고 파리 전체를 AI가 통제하면 시민들은 불만을 제기할 대상조차 찾기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선택권 문제를 아주 깊이 우려했어요. 특히 청소년기에 미칠 영향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봤고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담이네요. 자, 당신을 위해서 이 대담의 핵심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오픈소스 AI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혁신을 이끌고 있다는 거, 특히 중국의 부상이 눈에 띄고요. 그렇죠. 이게 기존의 폐쇄형 모델 중심 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지정학적인 경쟁 구도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이런 개방성이 가져올 안전 문제, 특히 예측하거나 통제하려는 어려운 유형에 대한 깊은 고민이 지금 시급하다는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기술 발전이 과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인간의 정체성 또 사회의 근본적인 모습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슈밋이 던진 질문을 당신께도 한번 남겨보고 싶네요. 2045년쯤 됐을 때 AI가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자기들만의 언어로 소통하기 시작한다면 인류는 과연 어떻게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아마 다음 세대가 풀어야 할 정말 어렵고 중요한 숙제가 될 겁니다.